함수 fx가 2x승 곱하기 ax세제곱 플러스 bx제곱으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우리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t에서 t 사이에서만 볼 겁니다. 요 구간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을 large mt, 최소값을 small mt라고 할 때 이 두 함수 large mt와 small mt 사이에는 다음 조건이 만족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가조건을 먼저 보시면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mt, large mt죠. 즉, 이 구간 안에서의 최대값은 항상 t에서의 f의 함수값과 똑같다 그랬는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진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t부터 t 구간인데 이 구간 안에서는 최대값이 무조건 t에서의 함수값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t가 조금 더 값이 커져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이때 최대값은 여기가 아니라 1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가조건에서 여러분이 첫 번째 알아내야 될 조건은 사실은 뭐냐 하면요. 이 fx라는 놈이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t가 늘어날수록 최대값도 t에서의 함수값으로 바뀌니까 만약에 t가 여기였다면 여기에서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t값이 늘어나서 t가 1로 왔다면 당연히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놈은 가면 갈수록 함수값이 커져야만 가조건을 만족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그래프가 요 놈보다 더 커지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조건으로부터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 f라는 놈이 증가하는 함수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아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조건 양수 k에 대해서 닫힌 구간 k와 k 플러스 2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만 mt, 즉 최소값은 f의 마이너스 t, 즉 마이너스 t에서의 f의 함수값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조건은 우리가 뭔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조건을 읽어봐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fx의 정체를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fx는요. 다시 쓰면 x제곱으로 얘를 묶어낼 수가 있으니까 f의 x라는 놈은 2의 x승 곱하기 x의 제곱 곱하기 ax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가조건에서 x가 양수일 때에는 얘가 증가함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2의 x승도 증가함수고요. x제곱도 x가 양수인 범위에서는 증가함수입니다. 따라서 이 전체가 증가함수가 되려면 이 ax 플러스 b라는 이 1차 함수도 증가함수가 되어야 돼요. 그 얘기는 a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a가 0인 경우에도 얘가 증가함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 문제 밑에를 보시면 a와 b는 0이 아닌 상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라면 얘는 감소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점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음의 무한대로 갈 테니까 얘는 양의 무한대, 얘는 양의 무한대, 얘는 음의 무한대면 곱하면 음의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즉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a가 0보다 작은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a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요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얘를 미분해 볼까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f의 프라임 x는 그지? 그놈은 그냥 얘 갖고 미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의 x승 미분해봤자 얘죠? 그 다음 우리가 이거 해봐서 알지만 2의 x승의 어떤 함수가 곱해진 걸 미분하게 되면 2의 x승으로 묶어준 다음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을 그대로 한번 써주시고 플러스 요 놈을 미분한 놈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ax의 제곱 플러스 2bx 요 놈이 바로 f의 프라임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다 정리해볼까? f의 프라임 x라는 놈은 자 이거 정리해봤자 ax의 세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b의 x의 제곱 플러스 2bx가 됩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x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의 x승 곱하기 x 그 다음에 요놈은 ax의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b의 x 플러스 2b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fx라는 놈이 x가 0일 때도 함수값이 0이 되고 게다가 f의 프라임 0도 x가 0일 때, 그러니까 f의 프라임 0도 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함수값도 0이 되고 미분계수도 0이 된다라는 놈은 x 이꼴 0에서 이놈이 x축에 접하는구나. 즉 fx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갖고 대충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일단 0일 때는 0을 지나가야 되고 그 뒤로는 계속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오케이. 그런데 이 fx의 함수식을 보면 x가 0에서만 0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x가 얼마일 때? x가 마이너스 a분의 b일 때도 함수값이 0이 됩니다. 즉, 이 그래프가 x는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x축과 만난다는 얘기인데 보시면 0일 때 만나고 그 뒤로는 증가함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절대로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x축과 만난다면 이놈이 음수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고요. 얘가 음수라는 얘기는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가 음수가 돼야 돼. 즉 마이너스 b가 음수란 얘기는 결과적으로 b는 양수란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b가 양수구나 이것까지 알아내실 수가 있어요.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내셔야 됩니다. 됐지? 그러면 이 그래프가 대충 어떤 모양을 띌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요 f의 프라임이 어디에서 0이 되는지 그걸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가 0에서 0 되는 건 아니까 얘가 0 되는 점이 몇 개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요놈 이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본다라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 D를 보면 3a 플러스 b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2b 이놈이 되는데 이거 전개해주면 9a 제곱 플러스 6ab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8ab가 됩니다. 그지? 그 요놈은 9배 a 제곱 빼기 2배 ab 플러스 b 제곱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거 인수분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시지만 눈치 빠른 학생들은 뭘 보냐면 a제곱 하나만 얘네 둘에게 주고 나면 요놈이 어떻게 되는구나 a 빼기 b의 제곱이 되는구나 이게 센스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런데 a는 0보다 크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여기 a는 0보다 크다. 그 다음 a 빼기 b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기 때문에 요 놈은 무조건 양수고요. 요 놈은 0보다 크거나 같아. 결국 양수에다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을 더해버렸으니까 얘도 양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판별식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도대체 어디쯤에서 생기느냐라는 건데 그걸 보기 위해서 얘의 두 근을 편의상 알파와 베타라고 놓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근이 서로 다르다 그랬으니까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는 이러한 대소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또 우리가 배웠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놈은 마이너스 a분의 3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그런데 a도 양수고 b도 양수기 때문에 이 a분의 3a 플러스 b가 양수가 돼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이놈은 양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놈은 음수가 됩니다. 그지? 그 다음 알파 베타는 a분의 2b가 되는데
A도 양수, B도 양수니까 이놈은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두 군의 합은 음수인데 두 군의 곱은 양수야. 이거 뭐란 얘기야? 아, 알파와 베타가 모두 다 음수란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여기쯤을 알파라고 놓고 여기쯤을 베타라고 한번 놔보자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f의 프라임 x는 0과 알파와 베타에서 뭐가 돼? 0이 됩니다. 즉, 그때의 극대 혹은 극소를 갖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놈의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니까 자, 보시면 0 근처에서는 0은 여기쯤 있겠죠. 얘는 항상 양의 값이니까 얘는 부호의 변화가 음이었다가 0이었다가 양으로 바뀝니다. 그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극소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x 이퀄 0에서 이 그래프는 극소 값을 가져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베타에서는 얘는 음수죠. x가 음의 값을 갖습니다. 알파, 베타가 모두 다 음수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음수니까 이 부호가 음영양으로 바뀌는데 x가 음수기 때문에 오히려 양영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양영음으로 바뀌면 베타에서는 극대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거꾸로 알파에서는 극소값을 갖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 베타에서 극대값을 가질 때 그 극대가 양수인 건 알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알파에서의 극소값이 음수가 될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건 뭐냐면 어쨌든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x축과 한번 만나야 된다라는 걸 떠올리면 되죠. 만약에 이 알파에서의 극소값이 여전히 양수였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리고 보면 여기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x승분의 x세제곱은 0이다 그랬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fx에서 x가 음의 무한대로 다가가면 이 값이 어디로 가겠느냐라는 거야. 근데 음의 무한대로 다가갈 때 이 2의 x승은 점점 0에 가까워질 거고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얘는 음의 무한대로 갈 거야. ax 세제곱이 되니까. 그치? 그러면 그 상황이 바로 요 상황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2의 x는 지수함수이고 얘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지수함수가 다항함수보다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꼴 0인 거지.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도 결국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 주어진 요 조건이 뭘 뜻하는지 요걸 또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x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t라는 놈은 또 나왔나? 우리가 뭐 다른 값으로 치환을 해볼까요? 무슨 값으로 치환할까? k도 나왔죠? p도 나오고 q도 나오고 다 나왔네. 그러면 s 없지? 그러면 마이너스 x를 이꼴 s로 치환을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x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라는 건 s가 양의 무한대로 간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뭐를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s를 넣어버리면 이놈은 이 fx라는 요놈이 여기다 쓸게요. 2의 마이너스 s승이 되고 여기는 s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as 플러스 b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놈이 2의 s승 분의 마이너스 as 세제곱 플러스 bs 제곱의 꼴이 되는데 s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요놈이 0되잖아요. 이 상수 a가 얼마든 간에 2의 s승분의 s세제곱은 0이 돼버리고 자 s세제곱마저도 0이 된 상황에서 2의 s승분의 s제곱이 0이 안 되리란 보장이 없지. 무조건 0이 되지. 그죠? 따라서 이놈은 0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적에 fx는 0으로 다가가게 된다라는 걸 이 조건으로부터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알파에서의 극소값이 양수였다면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얘가 x축에 가깝게 다가가야 되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극대값 하나를 더 가져야 된다라는 모순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알파에서의 극소값이 0보다 어떻구나, 작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긴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가가면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fx의 그래프를 대충 좀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x는 이꼴 0에서 극소값을 갖고 그 뒤로는 계속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베타에서 극대값, 그 다음에 알파에서 극소값을 가진 후에 0을 향해서 다가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알파, 자,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되어야만 x축과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만나면서 알파와 베타에서 극소 극대를 갖는 이러한 y는 이꼴 fx의 그래프의 형태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 조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양수 k에 대해서 k부터 k 플러스 2 구간 안에서는 이 구간 안에 만약에 t가 속해 있다라면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닫힌 구간에서 f의 최소값 mt가 누구랑 똑같다? f의 마이너스 t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자,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요게 이제 또 중요합니다. 만약에 t가 여기쯤 있었다고 봅시다. 요렇게.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t가 여기쯤 있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요 구간 안에서의 fx의 최소값은 0이에요, 0. 그래서 마이너스 t에서의 함수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t 값을 조금 더 증가를 시켜볼까요? 그래서 만약에 t가 여기 어디쯤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또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t가 되는데 요 구간 안에서도 f의 최소값은 0입니다. 0. 맞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t가 어디에 있을 때부터 만족하느냐라는 건데 보시면 만약에 마이너스 t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플러스 t는 여기쯤 있겠죠? 그러면 요 구간 안에서 최소값은 물론 0인데 그 0이 마이너스 t에서의 함수값일 수도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구나.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 조건을 만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t가 조금 더 커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t가 조금 더 커져서 자 마이너스 t가 여기쯤 있다라고 보죠? 그러면 t는 여기 어디쯤 있을 텐데 이 구간 안에서의 최소값은 당연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는 거야. 요 구간을 보는 거잖아요. 요 구간을. 요렇게 해서 여기 t가 올 때까지 여기까지를 보는 거니까 이 구간 안에서의 최소값은 역시 마이너스 t일 때 함수값과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놈이 어디까지 그렇게 되겠어? 이젠 감 오죠? 예. 마이너스 t가 알파랑 똑같아도요. 만약에 알파가 이꼴 마이너스 t다라고 하더라도 t는 여기 어디쯤 있을 테니까 요 구간 안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최소값은 마이너스 t에서의 함수값이 돼버립니다. 그지? 그런데 이 마이너스 t가 여기쯤 놓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t는 더 큰 데 있겠죠? 자, 어떤 구간을 보는 거야? 이 구간 안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은 알파에서의 함수값, 즉 극소값과 똑같아진다는 걸 알죠? 그래서 마이너스 t에서의 함수값이 더 이상 최소값이 아니게 됩니다. 맞죠? 오케이. 그렇다면 알 수 있는 게 있어. 마이너스 t라는 놈이 정확히 알파하고 마이너스 a분의 b 사이에 있을 때에 그때만 그 구간 안에서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t에서의 함수값과 똑같아지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지. 그 얘기는 곧 t라는 놈이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마이너스 알파에서부터 a분의 b 사이에 있을 때에만 이 조건이 만족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구간이 결국 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분의 b가 이꼴 k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알파가 이꼴 k 플러스 2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요걸 알아낸 다음에 뭐 K를 구하든 A를 구하든 B를 구하든 뭔가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디서부터 구하냐면 우리가 알파에서 얘가 극소값을 갖기 때문에 아까 봤었지. 누가 0 되는 거니? 이 알파라는 놈은 요 놈의 근이거든. 따라서 여기에다가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즉 AX의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B의 X 플러스 2B죠. 여기에다가 알파를 대입했을 때 이꼴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알파라는 놈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로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는 거죠. 그러면 A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되고요. 플러스 2B가 이꼴 0이 되어야 됩니다. 맞지? 그럼 이걸 전개하면 AK의 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4A 그 다음 마이너스 3AK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BK 마이너스 2B 플러스 2B가 이꼴 0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2B 플러스 2B는 어떻게 되는 거야? 0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요놈 정리하면 AK의 제곱 플러스 4AK 빼기 3AK니까 결국은 AK 빼기 BK니까 A-B의 K가 돼버려요.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4A 빼기 6A니까 마이너스 2A 이꼴 0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A분의 B가 이꼴 K라는 걸 아니까 B는 이꼴 AK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B에다가 AK를 넣고 정리를 해보면 A-AK의 K가 되고 빼기 2A가 0이 됩니다. 그래서 AK의 제곱 플러스 AK 마이너스 AK 제곱 마이너스 2A가 0이 되고요. 자, AK 제곱 없어지고 나니까 A의 K 마이너스 2가 이꼴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A는 아까 0이 아닌 상수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K가 이꼴 2가 되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끝났습니다. 요 K가 2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요 범위는 2부터 4 범위가 되는 거고요. 그치? K가 2라면 B는 이꼴 2A라는 요러한 조건이 붙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알파는 이꼴 얼마라는 알파는 마이너스 4라는 이러한 조건이 붙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 파악한 데까지 우리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요 그래프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요걸 싹 지우겠습니다. 네, 복잡하죠. 문제 더럽게 복잡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자. 이때의 최소값이 MT가 문제를 다시 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요게 성립한다 했고 1부터 5까지 2의 t승의 MT의 DT가 요 값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다 조건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필요해요? MT를 구해내는 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결국은 아까 A분의 B가 K랑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렇다면 요 놈이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지점이 바로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파는 뭐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4니까 요 지점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마이너스 t라는 놈이 어디에서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큰 범위에 있다면 즉 다시 말하면 t가 0에서 2 범위에 있다라면 이게 1번입니다. 그러면 구간을 요렇게만 보겠다는 얘기니까 이때 MT는 얼마가 돼요? 0이 돼버립니다. 최소값이 0이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t가 요 범위에 있다면 아까 봤듯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얘기니까 최소값은 0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마이너스 t가
어디하고 어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는 큰 범위에 있다면, 즉 t라는 놈이 2부터 4라는 범위에 있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는 요 마이너스 t가 요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니까 어느 구간, 뭐 여기 어디에선가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를 보겠다는 얘기죠. 맞죠? 예. 그랬을 때 그때의 최소값은 바로 마이너스 t에서의 함수값과 f의 함수값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f의 마이너스 t라는 놈은 2의 마이너스 t 승에, 근데 뭐가 되는 거니? x제곱이었으니까 t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at 플러스 b가 되는데, b가 이꼴 2a라는 걸 아니까 b 대신에 2a를 갖다 넣어주시면 요 놈은 그냥 a로 묶어볼까요? 마이너스 a로 묶어보자. 그러면 2의 마이너스 t 승에 t의 제곱, 그 다음 t 마이너스 2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놈이 바로 mt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만약에 t가 누구보다도 더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4보다도 더 작은 범위에 있었다면 얘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어느 구간을 보는 거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이 구간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그때는 마이너스 4에서의 함수값이 mt가 됩니다. 결국 t가 4보다 큰 구간에서 mt라는 놈은 마이너스 4에서의 f의 함수값이니까 2의 마이너스 4승, 그 다음에 16, 그쵸?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갖다 넣는 거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2a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놈은 요거까지 마이너스 2까지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32에 2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얼마? 2a 2a 이렇게 되나요? a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mt가 이렇게 정리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1부터 5까지 2의 t승 곱하기 mt를 정적분하는 건데, 그래봤자 0부터 2까지는 0이기 때문에 mt가 적분하면 그냥 0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선 할 필요가 없고요. 결국 1부터 5까지 2의 t승 곱하기 mt를 정적분했다라는 것은, 자, 2부터 일단 4까지 요 놈을 갖다 넣으면 되죠. 근데 2의 t승 곱해봤자 요 놈은 마이너스 a 곱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요 놈을 적분하는 게 됩니다.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4부터 5까지는 요 놈을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상수거든요. 그러면 그 상수에다 2의 t승을 곱해봤자 요 그냥 다시 요 상수는 앞으로 빼내면 되니까 마이너스 32에 2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a에다가 4부터 5까지 2의 t승만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됐지? 그러면 요 놈은 뭐가 되냐면요. 마이너스 a는 밖으로 빼주시고 4분의 1의 t의 4제곱 빼기 3분의 2의 t의 세제곱이 됩니다. 요 놈을 2부터 4까지. 그 다음 마이너스 32에 2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a에 요 놈은 적분해봤자 2의 t승이니까 여기에다가 4하고 5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됐지? 그러면 갑니다. 얘는 마이너스 a에 4 넣으면 4의 3승 64. 그 다음에 요 놈은 4의 3승 64니까 마이너스 3분의 128. 그 다음 2 넣으면 빼기 4가 되고요. 2 넣으면 플러스 3분의 16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요 놈은 마이너스 32a에 2의 마이너스 4승이고요. 요거 해봤자 2의 5승 빼기 2의 4제곱 이렇게 되니까 요 놈들만 먼저 계산을 해준다면 그냥 2 빼기 1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자, 요거 통분해 봅시다. 요거 빼면 60이니까 3분의 180. 그죠? 그 다음 빼기 128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196에서 128을 빼는 거니까 8 되고 68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68a가 되고 그 다음에 빼기 32a2가 되고 플러스 뭐가 되는 겁니까? 32a가 되는 겁니다. 즉 32가 3분의 얼마기 때문에 96이기 때문에
96에서 68을 또 빼면 8에 28, 3분의 28a 빼기 32a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놈이 누구랑 똑같다고 그랬냐면 3분의 7 빼기 8, 2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요놈이 3분의 7 빼기 8, 2랑. 그러면 A가 얼마면 되겠느냐? A가 4분의 1이면 되겠구나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쵸? 그렇다면 f의 x라는 놈은 2의 x승에 x의 제곱에 4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 K가 지금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요. K가 2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F의 3이라는 놈이 뭐냐라는 거야. 그럼 F의 3이라는 놈은 P분의 Q의 2의 3승과 똑같다 그랬으니까 자 결국 F의 3이라는 놈은 2의 3승과 9가 되고요. 여기는 4분의 3의 2분의 1이니까 4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4분의 9, 45 이렇게 되는 거고 2의 3승이니까 결과적으로 P분의 Q가 4분의 45가 되는 거고 이 두 놈은 서로 소인 두 자연수이기 때문에 P 플러스 Q는 49라는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더럽게 복잡하고 더럽게 힘들게 풀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이해하시면 모든 과정을 물 흐르듯이 이렇게 쭉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만 시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셨으면 여러 번 반복해서 푸시면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뭐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기 위해선 어떤 정보에서 내가 어떠한 어떤 조건에서 어떤 정보를 끄집어냈는지 이런 것들 하나씩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혹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